오늘은 날씨가 엄청 덥네요. 네, 안녕하세요. 사주상담의 화인입니다. 이제 아까 점심에 이제 딸하고 밖에서 이제 밥을 먹고 왔어요. 근데 이제 너무 더우니까 에어컨 빵빵 틀어주는 데 가서 먹자. 그래서 이렇게 길 가다가 이제 에어컨 빵빵 틀어진 것 같은 식당에 가서 이제 밥을 먹고 왔습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 딸이 시험 때라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학교 일찍 끝나요. 시험 때라 내일이 마지막 시험인데 일찍 끝나서 점심을 같이 며칠째 먹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딸의 사주를 잘 알기 때문에 얘는 공부 쪽으로 풀리는 사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걔한테 공부를 막 열심히 해라 그런 얘기를 안 해.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라. 애가 어쨌든 공부가 그렇게까지 자기에게 도움이 크게 되지 않는 사주가 있어요. 어떤 부모가 막 자기 자식한테 뭐 공부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거는 아닌데 네가 공부를 하는 건 좋다. 그렇지만 너한테 필요한 공부를 하고 네가 하고 싶은 거를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얘는 굉장히 현실적인 친구라 저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나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사람이고 우리 딸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생활력이 강하고 그리고 좀 물질적인 거에 대한 욕심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싶은 그런 꿈을 갖고 있어. 예를 들면 시크릿 꿈꾸는 다락방 이런 책을 이렇게 읽잖아요. 그럼 나는 그래 나는 내가 원하는 정말 꿈을 이루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딸은 나는 굉장히 갑부가 돼서 평생 먹을 거를 자기는 젊은 나이에 벌어서 부자가 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랑 생각이 굉장히 다르고 사주상도 굉장히 다르고 그래서 나는 그 아이를 이해하면서 사주를 보고 많이 걔를 이해해요. 부모가 자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는 자식의 성향을 모르기 때문이야. 내 성향에서 걔를 비춰서 볼래니까 막 답답한 거지. 아니 저놈의 자식이 공부도 안 하고 저 말이야. 머리도 좋은 게. 근데 이제 걔는 그 머리가 아닌 거죠. 공부를 해서 풀 사람이 있고요. 자기 재능으로 이렇게 또 나갈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현실적으로 금전운이나 재운이 좋아서 사업적으로 나가는 사주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성향이 다 틀려요. 근데 막 그런 애들한테 너 공부해라 그러면 안 하지. 그걸 억지로 그쪽으로 이렇게 가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 아이가 가려고 하는 것이 이 사주가 얘 적성에 맞는 거고 잘 선택했는지는 사주에 어느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적성이나 진로 같은 경우는 한 번쯤 이렇게 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그 아이의 어떤 성격이나 이런 걸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자기하고 당연히 틀리지. 자기 자식이라 그래서 자기랑 닮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쟤는 왜 저래? 내 속에서 났는데 왜 저래? 그러면서 이해를 못하는 순간 대화가 안 돼. 근데 그 아이를 이해하고 나서는 쟤는 원래 나랑 틀리고 가는 길도 틀리고 생각도 다르고 그러니까 당연히 나하고 안 맞을 수밖에 없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딸하고 많이 틀린 부분도 많고 성격적인 거는 비슷한 점이 있지만 이 어떤 추구하는 이상이나 가고자 하는 방향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아이의 원하는 거를 좀 존중해주는 편이에요. 어떤 식이냐면 얘는 그래 너는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그래도 어쨌든 지금 해야 될 시기니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네가 가고 싶은 그 대학을 갔으면 좋겠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얘가 지금 되게 중요한 시험인데 그냥 할게 그냥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안 한다는 걸 아는데 이번에 제가 딸한테 그랬어요. 그냥 툭 던졌어. 너 요번 시험에 너 반에서 5등하면 엄마가 현찰로 20만 원 줄게. 그랬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던진 거야. 걔한테 약간 그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애가 갑자기 눈빛이 달라져. 정말? 딱 그래서 한번 해볼까? 그러더라고요. 걔가 이제 반에서 사실은 10등밖에 있는 애라 5등 안에 들어가는 게 이제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던진 거지. 마치 먹이를 던지듯이. 그냥 그렇게 줄게. 그냥 그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랬더니 걔가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나 할게. 엄마 내가 근데 5등이 아니라 만약 1등 하면은 그보다 알파를 더 줘야 돼. 막 이래요. 너 지금 나하고 딜하는 거냐? 그랬더니
아니 그런 거 없이 자기가 왜 공부를 해야 되냐, 자기가 열심히. 참 어이없는 대답인데, 그래서 어차피 네가 5등 안에 들기는 힘들 것 같으니까 그래 해, 그래 1등 하면 내가 더 줄게 막 이랬어요. 이제 나는 이제 안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던져봤어. 하도 공부를 안 하니까 마지막 시험이라도 한번 네가 최대한 잘 봐봐라는 뜻인데,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걔는 금전적인데 되게 민감하고 예민해. 돈을 버는 데한 욕심이 있는 애예요. 그래서 그 말이 먹혔어. 먹혀갖고 일단은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되니까 독서실을 끊어달래요. 한 달을. 뭐 그 집 앞에 있는 독서실이 있길래 한 달 끊어줬어. 아 그래 한번 해봐. 그랬더니 이제 나는 그냥 얘가 그냥 하려는 의지를 보이는구나 그런 줄 알았는데, 막 공부를 들이파는 거야. 집에 막 1시 반에 들어오고 독서실이 1시 반까지인데 1시 반까지 얘가 공부를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가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나? 신기하네. 안 하던 애가 막 그랬어요. 지금 시험이 이제 3일째인데 내일이 마지막인데 지금까지 반에서 1등이래. 한 개 틀렸대, 한 개. 난 굉장히 의외였어요. 진짜 그렇게 할 걸. 그게 먹혔구나. 그러더니 이제 내일이 마지막 시험이래요. 어제 시험 보면서 지금까지 한 개 틀렸는데 자기가 우리 반에서 1등 한 것 같대. 모르잖아요. 오늘 이제 내일 마지막 시험인데. 그래서 그래 내일 마지막 시험에 모르지, 그것까지 끝까지 해봐야지. 다른 애들도 지금 죽기 살기로 할 텐데 막 그랬어요. 자기가 이번 시험 이제 내일까지 보고 이제 결과를 보여주겠대. 무서우대요 진짜. 진짜 내 딸이지만 진짜 무서워. 걔가 이제 되게 왕한 애거든요. 에너지가 되게 왕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남의 말을 안 들어. 내 딸이지만 제 말 잘 안 들어요. 어차피 안 듣는 거 알아. 그냥 강요는 안 해. 그치만 걔를 다룰 줄을 아는 거죠. 얘는 어떻게 던져주면 어떻게 행동하는 걸 아니까 얘가 막 안 하려고 막 그러면 괜히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아요. 대신 걔가 좋아하는 방향에 이렇게 내가 이렇게 툭툭 던져주거나 아니면은 걔가 하도록 그냥 놔두는 거죠. 어차피 내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걔는 의지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다 한다 하면 하는 애기 때문에 그걸 아니까 방향만 잘 틀어주면 갈 수 있겠다. 그리고 약간 동기부여도 해주고 걔한테 잘한다. 걔는 사기를 꺾으면 안 돼. 자기 기운이 워낙 왕한 애라 이제 자기 자존심도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반항심이 있을 수 있어요. 잘못 건들면 그냥 무조건 잘한다. 한번 이거 해볼래. 그래.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걔한테 동기부여를 계속 해주면 걔는 에너지가 많은 애라 함부로 이렇게 쏠리기 시작하면 굉장히 막 파워풀하게 올라오는 그런 게 있어요. 신약한 애들은 또 그런 게 없어. 신약한 애들은 약간은 이런 거야. 이게 이제 공부를 똑같이 하더라도 왕한 애들이 공부하는 거는 목표의식이 딱 생기면 미친 듯이 공부해. 그 파워가 엄청 세요. 근데 신약한 애들의 특징은 나 이거 대학 못 가면 죽어. 막 이렇게 생각해. 막 울면서 공부하는 거야. 막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막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공부는 잘하지만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고 약간의 공부에 대한 강박관념, 공포심 이런 걸 갖고 있어요. 그게 약간 틀려. 그런 어떤 공부하는 방향이 틀린데 신약한 애들은 어떻게든지 막 해서 공부를 하게끔 시켜주는 게 좋기는 해요. 그 아이는 더 공부하면 할수록 자기한테 이렇게 득이 되기 때문에 공부하는 쪽으로 조금 밀어주는 게 좋고, 공부 잘하면. 근데 이제 신앙한 애들 중에는 꼭 공부가 아니면 그 아이의 어떤 에너지가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물꼬를 이렇게 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부모 입장에서. 그 아이를 이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고, 쟨 왜 저래? 막 이러면 이제 막 걔가 하는 게 다 이상해 보이고 막 막는 거야. 야, 요즘에 그런 거 누가 하니? 막 이러면서 막으면 걔는 계속해서 이렇게 했다가 이제 돌아가죠. 또 일로 돌아갔다가 걔도 에너지 낭비를 하는 거고, 걔가 이렇게 봤을 때 부모가 정말 하고자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몰입할 수 있게 이제 뭐 이렇게 해주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지금 우리 딸이 하고 싶어하는 그 일도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가능하기가 좀 힘든 일이야. 근데도 그래, 넌 할 수 있어. 한번 해봐. 하다 보면 길이 보여. 지금은 잘 모르지만 네가 그걸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그쪽으로 갈 수 있어. 이제 해봐. 근데 그 일이 생각보다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니까
부딪혀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걔는 부딪히고 자기가 깨닫고 걔는 좀 막 몸으로 부딪히면서 이렇게 가야 돼요. 신약한 애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신앙한 애들은 부딪히고 깨지고 넘어졌다 일어났다 오뚜기처럼 7.8기? 예, 그렇게 해서 가기 때문에 좀 다르고요. 신약한 애들은 굉장히 신중하게 막 돌다리도 이렇게 두들겨 가야 돼요. 굉장히 신중하게. 한 번 실패하면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살살살살 해갖고 잘 이렇게 갈 수 있게 아주 신중하게 실패율을 줄여가면서 가고, 좀 신앙한 애들은 막 굴려도 괜찮아. 자기가 깨지고 부서지면서 더 강해지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굉장히 다른 거죠. 중간에 있는 사람은 어떠냐? 왕하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은 사람,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나처럼 그냥 중간이야. 중간에 그냥 살면 돼. 그렇게 강하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아요. 그 성향대로 사는 거긴 한데, 그 예술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은 또 그쪽으로 갈 때가 제일 행복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일반적인 그런 이렇게 평범한 어떤 직장 생활 내지는 공부 쪽은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어차피 예술 쪽이기 때문에 그 자유로운 일을 좋아하고, 전부터 이제 만화를 그리고 그림을 그렸고, 그러다 보니까 좀 뭔가 규제가 없는 자유로운 그쪽 방식으로 자꾸 나가려고. 그래서 달라요. 나 같은 사람을 예를 들면 은행에 취직시켰다던가 회계사를 시켰다든가 근데 나랑 정말 안 맞는 거 시킨다 그러면 진짜 때려 죽여도 못한다는 소리를 하죠. 내가 하기 싫은 건 절대 또 못하고 하는. 그래서 직업이 자기 성향과 맞고 행복하면 정말 좋은 직업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근데 예를 들면 그게 그렇게까지 만족도가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좋아하는 일을 취미로 하세요. 그럼 많이 이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죠. 저도 물론 뭐 직장 생활을 이제 선택은 했지만 그거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 방법이고 정말 하고 싶은 일은 이제 안정된 그 발판 위에서 취미로 하는 거죠. 그래서 방송하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지금도 그림 그린다든가 사주 봐주는 이런 걸 좋아하죠. 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살면 좀 많이 완화가 돼요. 정말 하기 싫은 일을 막 하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직장 생활이 즐겁지 않은데도 가족의 어떤 부양 책임 때문에 정말 억지로 다니는 막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도 몰라. 이제는 꿈이 뭔지도 모르고 정말 하고 싶은 게 뭐냐고 물어보면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사주 상담하면서 원래 꿈은 뭐였어요? 이렇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지금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나한테 맞는 일이 뭐였어요? 뭐 내가 지금 10년만 젊었으면 이러이러한 거 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거의 포기한 사람도 있고, 그런 식으로. 아니면 없어요. 나는 뭐가 좋은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참 살아가면서 그렇게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산다는 거는 정말 행복한 일이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주 상담이 없어요. 제가 이제 그 사주 카톡 플러스에 그 화인 상담실 치시고 생년 월일시하고 고민 사연을 이렇게 쳐주시면 제가 방송 중에 이렇게 해드리겠다 그랬는데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야 없으면 없는 대로 사주에 관한 얘기를 하면 되니까 상관은 없죠. 네, 여러 가지 그 사주 질문 중에 많이 질문하는 거 한 3가지 정도만 요약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제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사주가 똑같은 사람은 그러면 운명이 달라요? 왜 왕 사주하고 똑같은 사주가 왜 있으면 그 사주는 왜 왕이 못 됐어요? 그런 거 제일 많이 물어보잖아요. 기질은 비슷하죠. 예를 들면 똑같은 대통령 사주야. 대통령하고 똑같아. 생년월일시가. 그러면 왜 이 사람은 대통령이고 이 사람은 대통령 안 됐어요? 안 될 수 있죠. 왜냐면 그 많은 직업 중에 성향이 같은 걸 택하겠지. 예를 들면은 그런 기질이라는 건 약간 리더십, 우두머리 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질은 갖고 있죠. 그렇지만
그분은 대통령이 됐고 다른 분은 저 시골에서 이장이라도 하고 있겠죠. 우두머리 껴. 그 성향이 비슷하다는 거지 그 크기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왜냐? 후천적인 것도 있잖아. 부모님 그리고 풍수 내가 어디서 태어났냐. 뭐 똑같은 생년월일이 똑같은데 누구는 깡촌에서 태어나고 누구는 막 도시에서 아주 뭐 하여튼 이게 틀리잖아요. 그 지역적인 특성도 다르고 부모도 다르고 부모가 되게 학구적이야. 막 얘를 막 그냥 없는 가정에서도 막 가리켰어. 그래서 이제 굉장히 더 잘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진짜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공부는 무슨 공부냐 그래가지고 막 중학교밖에 못 나오고 그런 시골에서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좀 불리한 거죠. 하지만 기질은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비슷한 어떤 성향을 띠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쌍둥이는 왜 틀리냐 이제 이 얘기 나오지. 가정도 똑같은데 왜 틀리냐? 쌍둥이 같은 경우는 그 부모님 뱃속에서 나오는 그 시점에서 받아들이는 그 에너지, 그 각인되는 어떤 그 생년월일시가 시를 다르게 봐요. 시를. 그러니까는 이제 먼저 태어난 애가 첫 번째 기운을 받고 두 번째 태어난 애가 두 번째 기운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아무리 이 사람이 뭐 자시에 태어났다. 큰 애가. 근데 그 다음에 5분 후에 태어나도 원래 자시잖아요. 그치만 그 다음 시는 그 다음 기운으로 받아요. 그래서 축시로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런 거 묻지 마세요. 그런 자세한 건 몰라. 네. 그렇지만 기운이 다르다. 그래서 사주를 그렇게 볼 때 다르게 봐요. 그러니까는 같이 태어나서 5분 차이로 났더라도 시간을 다음 차이로 봐요. 제가 임상으로 많이 했는데 그게 맞더라고요. 맞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쌍둥이는 성격이 달라요. 시가 다르기 때문에 그 미묘하게 다른 게 있어. 시가 달라도 굉장히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같은 쌍둥이라도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똑같은 사람도 있지만 얼굴도 좀 바뀌어요. 얼굴도. 관상이 바뀌잖아. 그러니까 관상은 그 모든 내면이든 환경에 따라서 이게 얼굴에 축적되는 거기 때문에 같은 곳에서 살자 하고 다른 일을 하고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쌍둥이라도 크면서 얼굴이 좀 바뀌어요. 바뀔 수밖에 없잖아. 어떻게 똑같아. 그래서 그런 것들 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 사주는 운명은 바꿀 수 있는가? 바꿀 수 있으면 좋지. 그럼 내가 먼저 바꾸겠다.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잘 안 바뀌어? 왜 안 바뀌냐? 나 바꾸기가 너무 힘들어. 나 자신을 바꾼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성격이든 나의 어떤 갖고 있는 성향을 바꾼다는 거는 돌을 닦지 않으면은 안 바뀌어요.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거 죽어도 못 고쳐. 그래서 40이 넘으면 그 사람은 그냥 있는 그대로 봐줘야 돼. 그 사람을 그냥 이해해야지 고친다, 뭐 바꾼다, 그건 무리예요, 무리. 그냥 그 사람의 살아온 그 과정에 그 사람을 그냥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면은 그냥 밀어내야 돼. 못 고쳐요, 그 사람. 뭐 특히 부부들이 그러잖아요. 결혼했는데 너무 다르잖아. 그 사람을 특히 여자들은 막 고치려고 그러거든. 남편을 잔소리를 해서라도. 근데 이제 조금 바뀐다는 표현보다는 이제 남편 쪽에서도 이제 그 잔소리에 맞춰서 좀 노력은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냥 안 바뀌죠. 네, 노력을 좀 하는 건데 기본은 안 바뀌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뜯어 고치면서 사는 건 불가능하고 그동안 살아온 걸 보니까 상당히 괜찮은 사람으로 세팅되어 있는 그 사람을 이렇게 선택하는 게 고생 안 하고 그게 좋다. 예,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고 그 사람을 관찰하는 시간이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도 힘들어. 그 사람을 관찰하는 거하고 같이 살면서 부딪히는 거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오래 관찰하면 그래도 좀 낫겠지.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알면. 그러면은 전략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 저런 부분이 있으니까 내가 저걸 감당할 수 있을까? 저 정도는 내가 커버할 수 있어. 뭐 이런 계산이 되면 그래도 조금 덜 부딪히는 거고 다 좋은데 저건 정말 용납이 안 돼. 그러면 그 부분 때문에 못 사는 경우도 있어요. 싫으면 다 꼴보기 싫거든. 저번에 택시를 탔는데 택시 아저씨가 뭐 막 얘기를 하면서 자기 부인하고 이제 헤어진 이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정말
살면서 자기 와이프가 이제 계속 트러블 생기고 너무 싫어서 헤어지게 됐는데, 헤어진 결정적인 원인이 옆에 있으면 그 사람 살냄새도 맡기 싫대요. 그 사람에서 나오는 그 냄새도 역겹대. 그 정도면 끝난 거야. 어떻게 같이 살아? 그 정도로 싫다는 뜻이거든요. 그 사람한테 나는 냄새도 싫다는 거야. 이게 싫다 보면 이제 별게 다 싫은 거지. 그래서 도저히 못 살겠더래. 같은 공간에서 숨 쉬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그래서 그렇게 싫을 수도 있구나. 그렇게 싫을 수도 있구나.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랑 한 사람을 이해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자기 수양대로, 자기 어떤 그 틀, 그러니까 자기 어떤 그 포용하는 그릇 선에서밖에 안 되는 거죠. 그걸 넘어가면 힘든 거야. 뭐 예를 들면 나는 옛날에 바보 온달? 예, 바보 온달. 네, 그 얘기를 옛날 동화의 고전에 있었던 얘기라고 하는데, 그 공주가 그 바보 온달을 선택했을 때, 우리가 막 생각할 때, 그래, 바보 온달은 정말 그 공주가 잘 이렇게 해갖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을 거야, 막 이런 생각을 막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게 진짜 사실을 근거로 한다면 그 여자도 참 대단하다. 나는 그 여자든 대단하다. 그 바보 온달은 뭐 그렇게 대단한 생각 안 들어요. 그 공주가 참 대단하다. 그 남자를 그렇게까지 끌어올리기까지 그 고통을 이렇게 견딘 그 과정이 참 대단하다. 그 역사 속에서 봤을 때는 뭐 약간의 그게 연출이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이제 그 왕의 세력이 너무 약해져 있어서 그 공주나 이런 자기 그 호족이나 이런 또 좀 명문가하고 이렇게 결혼과 그 혼인을 통해서 이제 막 서로 막 이렇게 세력을 키워나는 그 시기였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좀 반대적으로 우리 그 공주는 그런 형편없는 그런 남자라도 결혼해서 저렇게 대단하게 무예 시험에 합격하는 장군을 만들었다. 뭐 어떤 그런 시나리오? 뭔가 말도 안 되는 동화 내용이 아니었던, 그러니까 예전에 그 시나리오가 있었던 전략적인 결혼. 뭐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바보가 진짜 바보였을까? 내가 보기엔 바보가 아니었어. 왜 바보라는 소리를 들었나, 그 동화책에 보면은 잘 웃었대요. 그냥 좀만 하하하 막 웃고 막, 그래서 아유 저 바보 막 그래가지고 바보 온달이 됐대. 공부를 안 해갖고 약간 바보 같은 것도 있고 하는데, 이제 그 동화 내용에 그런 게 나오잖아요. 나는 막 그렇게 잘 웃고 그리고 바보가 아니라 나는 그 사람은 도인이라고.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데 이제 감추고 있었던 사람 아닐까? 그런 사람이 그 부모에 대한 굉장히 효자였잖아요. 자기 부모. 그래서 그 공주가 왔을 때 그냥 왔냐? 폐물 되게 많이 갖고 왔대요. 그래서 궁에서 나올 때 그 폐물을 갖고 와가지고 어렵지 않게 살았다. 그래서 뭐 하여튼 그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역사에 대해서 뭐 얘기하면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여자가 남자를 변화시키는 그런 부분은 그냥 약간은 진짜 만화 같은 얘기이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남자를 변화시키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출세를 시키고 뭐 이런 거 말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걸 참아냈다는 거는, 참아내서 그 사람을 그렇게까지 가는 그 자체가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일단 진짜 그렇게 많이 멍청하고, 진짜 바보 같고, 배우지 못하고, 막 진짜 바보야. 못 고치지, 그거는. 기본적인 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뭘 봤기 때문에. 그 사람 진짜 약간 IQ가 막 70이야. 그런 사람을 그렇게까지 장군으로 만든다는 거는 그건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머리가 좀 있으니까 개인 교습해서 글도 다 가리키고, 그러니까 그때도 그 시험 합격하고 뭐 말 타는 거 보면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리켰다는 자체가, 그거를 습득했다는 자체는 기본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사람 아니에요? 완전 바보는 아닌 것 같은데.
네, 내가 지금 가다 또 3000% 빠졌습니다. 내가 이래가지고 방송할 때마다 제가 아프리카 방송할 때 3000% 하도 많이 세가지고 애들이 이제 그 채팅하는 그 친구들이 중간에 워워 막 이러거든. 제가 하도 옆으로 가니까. 그래서 제가 그 방송하면 이제 주제에서 벗어나지 말아야지 막 이러는데도 가끔씩 이렇게 옆으로 튀어갈 때가 있어요. 오늘 이제 사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진짜 네, 저도 그 말에다가 이렇게 씌워주는 앞만 보고 가는 이걸 가리개를 하고 가야 돼. 자꾸 옆으로 가. 너무 생각이 자유로워서 그런가? 네, 제가 워낙 그 편집을 안 해서 나의 이런 얘기들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지루할 수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고 들은 얘기, 재밌는 얘기가 너무 많은데 그거를 너무 막 이렇게 보따리를 털을 수가 없어. 너무 많아서. 그걸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하나씩 풀어드려야 되는데 머릿속은 굉장히 많은데 예, 정리가 안 되는. 네. 그리고 이제 그 사주를 이렇게 보다 보면 굉장히 독특한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사람의 삶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뭐, 정말 신기하고 재밌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얘기도 나중에 조금씩 풀어나갈게요. 뭐, 예를 들면 이제 한 가지만 오늘은 얘기하는데, 어떤 평범한 여자분이었어요. 네, 나이는 저보다 조금 더 어렸던 것 같은데 본인 얘기를 쭉 얘기를 했어. 난 그 얘기를 쭉 들었지. 살아온 인생을 쭉 들었어. 자기가 굉장히 어려운 가정에 태어나서 정말 그 집안이 풍비박산이 되는 아주 어려운 뭐 때문에 그런지 하여튼 집안이 정말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혼자 그냥 근근히 막 겨우겨우 살아가는 상태에서 너무 좋아하는 남자가 있었대요. 근데 그 남자는 집안이 너무 좋았고 외동아들에다가 외모도 너무 준수하게 생기고 정말 괜찮아서 그냥 7년 동안 사귀기만 했대요. 근데 너무 그 환경 차이가 많이 나고 그 자기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7년은 사귀었지만 뭐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대요. 그러다가 아기가 생겼대. 아기가 생겨서 그 남자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남자가 펄쩍 뛰면서 헤어지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또 그 집 부모가 알고 나서 뭐 아기를 지워라 목소리 네. 목이 메이는 네, 그런 시점에서 네, 그런 어떤 충격을 받은 거죠. 그때 나이가 20살 중반 뭐 이 정도 됐을 거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좋아했던 오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자기가 혼자 아이를 낳겠다고 고집을 부려서 그 남자하고 헤어지고 이제 혼자서 아들을 낳아서 네, 혼자 키우고 그랬는데 이제 자기가 애기 혼자 키운다는 게 여자가 그 나이에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어떻게 4살까지는 간신히 키웠는데 너무 막 힘들고 특히 먹을 게 없어서 애기한테 그 깍두기 국물에 밥을 말아서 아이한테 줬을 때 자기가 피눈물을 흘렸다 그러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아이한테 자기가 정말 너무 무능한 엄마구나. 책임지지 못하는구나. 아이한테 이런 걸 먹인다는 것 자체가 자기가 너무 아이한테 미안했대요. 그래서 그 아기를 못 낳는 이제 목사님 댁에 맡겼다. 이제 양자로 드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연락을 끊고 그때부터 이제 혼자 살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자기는 이제 자기의 그 삶을 그냥 내팽개쳤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랑하는 남자의 어떤 그 배신, 아이에 대해서 자기의 미안함 그런 것 때문에 다 그냥 내팽개치고 그냥 막 산 거야. 막 나이트 가고. 근데 왜 막상 게 왜 나이트를 갔는지 난 몰라. 하여튼 그 여자분 사주가 도화살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외모나 이런 거는 그 예쁘다고 표현해야 되나? 좀 끼가 있다 그러나 야리야리해가지고 남자들이 되게 그 보호 본능을 일으키게 생겼어. 외모가. 그래서 자기가 그걸 아는데 그걸 굉장히 이렇게 감추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걸 그냥 내려놓은 거야. 내려놓고 막 그냥 좀 괜찮은 남자 있으면 그냥 막 사귀고 막 놀고 술 마시고 막 즐기고 그냥 인생 뭐 있어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살았어요. 살고 있다가 이제
자기를 되게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서 그냥 안주하고 살자. 별로 사랑하지 않는데 그냥 그 남자가 자기를 좋아하니까 살자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그렇게 살았는데도 항상 마음이 허하고 그 자식을 버린 그런 마음과 뭐 모든 그런 것들이 그 뭐랄까 좀 이렇게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면서 우울증 같은 게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집안은 그래도 뭐 괜찮았나 봐요. 그래서 뭐 그쪽 시아버지가 뭐 그 며느리한테 뭐 이렇게 돈을 엄청 주면서 뭐 그걸 갖고 네가 뭐 사업을 해라 뭐 하면서 그 줬대요. 뭐 근데 그거를 자기 남동생이 사업자금으로 빌려달라 그래가지고 카드랑 해가지고 다 빌려줬는데 그게 망했어. 내가 이제 과정을 다 이렇게 생략하고 얘기한 거니까 그냥 알아서 들으세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집안에서도 그 집안에 있는 돈이잖아. 어쨌든 그거를 자기가 잘 활용하지 못하고 그걸 또 친남동생한테 빌려주면서 망한 거잖아. 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겠어. 시댁에서는 막 괴롭히겠지. 아무래도 이제 그게 괴로운 데다가 뭐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뭐 이런 게 이제 싫고 이제 어차피 살기도 싫었는데 이제 막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으니까 이제 죽자. 이제 우울증도 있고 하니까 그냥 아유 여기서 이제 죽자.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화장실에서 이제 목을 맸다 그러더라고요. 목을 매는데 아마 이제 그 숨 문턱까지 갔나 봐.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여기서 죽었구나를 딱 느꼈대요. 이제 숨이 이제 멎었구나를 느꼈고 그 순간 자기가 이제 몸 안에서 이제 영혼이 이제 빠져나가는 걸 이제 지켜본 거죠. 자기가 이제 목 매달린 자기를 봤대. 그게 몸에서 이제 유체 이탈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를 보면서 서서히 이게 공중으로 올라가고 뭔가 막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들더래. 그러면서 어떤 공간에 왔는데 아주 칠흑같이 아주 깜깜한 공간인데 거기에 무슨 우주 공간 같이 아주 어두운 곳에 자기가 혼자 있더래요. 근데 이제 그 앞에 무슨 커다란 문이 있는데 그 문이 이제 자기는 이거 들어가야 되는데 막 문을 여는데 문이 안 열리더래. 근데 음성이 어디선가 들리는데 너는 지금 올 때가 아니다. 다시 돌아가라. 네가 할 일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는 자기는 싫다고 안 가겠다고 막 그랬는데 그 음성이 굉장히 온화하면서도 그 거절할 수 없는 그런 목소리였대. 그래서 자기가 막 뭔가에 막 빨려 들어가면서 자기 육체 안에 다시 들어간 느낌이 들면서 깨어났는데 그때 마침 그 목줄이 끊기면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발견이 됐대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다시 살아나긴 했는데 더 웃긴 거는 그러고 난 다음부터 이 사람한테 어떤 묘한 능력이 생겼어. 귀신이 보여. 귀신이. 이거 완전 무슨 소설 같은 그런 소설 같은 내용인데 그분이 이제 나한테 쭉 자기 살아온 그 과정을 얘기를 해줘서 굉장히 재밌게 들었어. 재밌게 듣고 있는데 자기는 그 이후에 무슨 초능력 같은 게 생겼는지 이상하게 그렇게 남이 안 보는 게 자꾸 보여서 미치겠다는 거야. 너무 무서워갖고 막 그 형체가 아주 그냥 선명하게 보이고 누군가 그 사람에 막 붙어있는 것도 보이고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보이고 정말 무서워서 살 수가 없대요. 너무 무서워갖고 귀신들이 뭐 와가지고 자기한테 말을 시키고 막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자기는 이제 그 근처에 굉장히 큰 그 교회가 있었거든요. 무서우면은 그 교회를 막 미친 듯이 맨발로 막 가고 그랬대요. 또 거기 가서 막 그 교회 안에서 막 기도하고 막 그랬대. 근데 이제 거기 이제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 좀 영험한 목사님이었나 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내용을 알고 이제 막 뭐 이렇게 해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정신이 들게끔 이제 신앙으로 이제 뭐 이렇게 정상인이 이제 됐대요. 이제 그 과정은 이제 그런 얘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여자의 인생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 이제 약간의 테마사 같은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정도의 그 경지가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본인이 이제 귀신을 쫓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테마사 같은 사람이 됐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들으면 사실 그냥 만화적인 얘기예요. 근데 나는 이제 사주적으로 이제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사주를 그때 당시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그 사람의 성향은 사실 그렇게 막 바뀌지는 않아요. 그 사람이 굉장히 도화살이 많고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막
그 끼도 있고 그 남자나 이런 부분에서도 유혹이 많고 그건 맞는데 자기가 어떤 종교를 택함으로써 그거에 약간 이제 내가 거기에 이제 왜 이제 종교를 갖게 되면은 바뀌어요 조금. 왜냐면 내가 그만큼 많이 노력하고 이제 거기에 맞추기 때문에 인생이 좀 바뀌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걸 택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모든 그런 기운을 자기 스스로가 누를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기가 아마 맞아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오히려 잘 풀린 케이스인데 종교를 통해서 이분은 오히려 더 잘 풀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생을 바꾸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중에 종교도 나는 포함이 된다고 봐. 종교를 아주 그냥 실신하게 믿으면서 그 사람의 사주의 어떤 안 좋은 것들을 좀 누를 수 있는, 의지적으로 그 신앙의 힘을 빌어서 그러면은 좀 달라질 수 있죠. 그분 케이스는 신앙으로 약간 사주가 조금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거가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자기의 그런 것들을 끼를 연예인이 돼서 끼를 발산하면서 인기를 얻으면서 그렇게 푸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놔두면은 막 어디로 막 파상될지 모르고 막 음성적으로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것들을 뭐 종교든 직업을 통해서 그걸 승화할 수 있다는 거죠. 사주를. 간만에 돌아간 듯 하면서도, 네, 다시 원점을 찾았죠. 사주 얘기. 네, 제가 얘기하려는 거는 그분의 내용이 뭐 재밌어서 얘기한다기보담도, 사주를 바꿀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누가 물어봤지? 사람들이, 여러분이 물어봤다는 게 아니고, 많이 물어보잖아요. 근데, 바꿀 수는 있는데, 100%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약간 승화시킬 수 있는 그 직업으로도, 아니, 뭐, 종교인으로, 그래서 종교인 사주가 썩 좋지 않아요. 현실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종교인이 돼서 그걸 승화시키는 거지, 사주가 좋으면 왜 종교인이 되겠어. 그냥 평범하게 살았겠죠. 그쵸? 그러면 이렇게 사주 공부하는 사람은 사주가 좋냐. 그래서 사람들이 사주 공부하고 무당 뭐 이런 팔자 세고 사주 안 좋다고 얘기하는 거 맞긴 맞아요. 네, 평탄하지 않아. 너무 평탄했으면 이런 공부 안 했죠. 하도 평탄하지 않으니까 도대체 내 삶은 왜 그래?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막 궁금해. 그래서 이제 이쪽 공부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무당의 경우는 좀 의지적인 것보다는 좀 타고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공부하는 것도 타고난 그런 운명이긴 한데, 그걸 내가 뭐 100% 믿는다? 뭐 예를 들면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엄마가 이제 뭐 아주 유명하다는 점집이라든가, 예, 그런 어떤 점을 보면 다른 사람은 점괘가 나오는데 내 점이 안 나온다고. 얘는 뒤에 신이 너무 세서 점이 안 나와. 얘는 저기 교회 안 보내면 아주 무당이 될 거야. 무당도 아주 그냥 무당이 아니라 국제 무당이 될 거야. 막 이랬대요. 그래서 저보고 교회 가라고 해서 내가 이제 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런 식으로 어떤 운명이라는 게 조금은 있지 않을까? 근데 제가 이제 무속인은 아니니까 저는 이제 공부로 풀어가지고 약간 이제 그쪽 길이 아닌 비슷한 길을 갔지만 이건 이제 공부하는 쪽이었고, 이제 제가 만약에 그런 신기나 그런 것들을 발동으로 했다면 또 혹시 뭐 그쪽으로 또 갈 수 있는 계기가 생길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면은 저도 중간에 그런 어떤 신비스러운 체험 같은 것도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거는 사주 안에 좀 있어요. 다른 사람도. 그래서 보면은 무당사주라고 할 수 있는 만한 요소가 있는 사주가 있기 때문에 남들이 겪지 못하는 그런 것들 좀 볼 수는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주에도 있다. 그러니까 타고난 운명인 경우가 많다. 그런 거죠. 하여튼 오늘은 그래서 사주에 대한 궁금한 것들이 사실은 몇 가지 있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풀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사주가 뭐 100% 맞아요? 막 이런 거 물어본 사람도 있는데, 말하기 나름이지. 내가, 맞아요. 100% 맞아요. 사주에선 벗어날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도 말했듯이, 바꿀 수는 있다. 여러 가지 방법이나 뭐 액땜도 있기 때문에 그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하다. 그렇게 해서 승화된 사람도 많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 완전 이게 교과서적으로 뭐 꼭 이렇게 간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성향이라던가 그 사람의 성격,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그 방향성 같은 거는 사실은 어느 정도 나와 있다. 그렇게 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뭔가 더 얘기하면 지루할 것 같아서. 네, 오늘 날씨가 엄청 더워요. 그래서 아까 이제 잠시 제가 이제 작업실을 들러서 어제하고 그제는 비가 막 왔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남양 특집으로 귀신 얘기를 해줄까? 막 이랬어. 근데, 그래서 오늘까지 비가 오면 오늘 제가 이제 낮에 시간이 있어서 오늘 귀신 얘기를 해줄까 했는데 날씨가 너무 밝아. 귀신 얘기가 먹힐 수 있는 날씨가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귀신 얘기를 하면은 조명을 이렇게 해가지고 귀신 얘기를 하면 무섭지 않을까? 그랬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귀신 얘기는커녕 웃기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날씨야. 너무 화창해갖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귀신 얘기를 못하고 나중에 비 오는 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한참 그 더운 날 여러분이 등이 오싹해질 만한 그런 무서운 얘기들. 제가 무서운 얘기를 많이 알아요. 실제 사례 막 이런 거. 진짜 막 이렇게 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이야기. 알겠습니다. 무섭지도 않을 것 같아. 내가 얘기하면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뭐가 무섭겠어요? 네, 진지하게 얘기해야지. 아까처럼 이렇게 푸르딩딩하게 하고. 네, 다음에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사주에 대해서 간단하지 않았나요? 어쨌든 간에 내 딴에는 간단하게 질문 3가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그렇게 딱딱하지 않아서 좋지 않나요? 난 딱딱한 공부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방송을 하고요. 이걸 편집하는데 내가 편집을 요즘 많이 안 해요. 그냥 간단하게 하고 올리는 방향으로. 여러분들 구독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고요. 이걸 이제 초기 얘기해야 되는데 맨날 잊어먹고 꼭 끝날 때 제가 얘기를 해서 마지막까지 보신 분들만 듣게 돼. 다음부터는 제가 맨 앞에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억이 난다면. 끝날 때 생각이 나지 항상. 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네, 오늘은 저는 야간 근무이기 때문에 가서 조금 눈을 붙이고 또 일을 하러 나갑니다. 뭐 하는 사람이냐고요? 네, 상교대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전부 다 이제 직업이 이제 사주 보는 사람으로 착각을 해요. 근데 직업은 아니고요. 그냥 직업 쪽으로 가고 싶긴 했지만, 그거는 그냥 방송 쪽으로 저도 이제 이 길을 승화시킨 케이스? 네. 취미로 가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많은 호응해 주시고 앞으로 방송 오래 할 수 있도록 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